오늘 대선이 마무리되었고 내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이 재생에너지라는 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섹터로 자금이 몰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풍력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풍력주라고 해서 다 좋을까요? 아니요. 99%는 그냥 테마입니다. 실제로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 1%에 해당되는 알짜 기업들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매수 시점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대선 투표 날이었습니다. 투표 잘 하셨죠? 행정부 공백 상태가 약 6개월간 지속이 되었는데 이제 그 공백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OECD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무려 1%로 내렸습니다. 성장이 멈췄다고 보면 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따끈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은 힘이 약했고 지역화폐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매매하기 어려운 매매 기준에 미달하는 섹터들만 나왔기 때문에 주도 섹터를 소개해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6G 관련주와 재생에너지 섹터에서 이번 주에 시세를 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오늘은 이 두 섹터에서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채널이 개편되면서 이렇게 썸네일도 변화가 되고 앞으로는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등급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관련돼서는 공지사항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테마의 등급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의 등급은 S+급이 최고 등급이고요. D급이 최고 낮은 등급입니다. 보통 매매를 할 때는 최소 A+급 이상에 있는 종목들로만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좀 더 확률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일 경우에는 A++급 이상 종목들로만 매매를 합니다. 자, A++급 이상 종목들은 수급은 약해도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기다리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S급부터는 상승 확률이 정말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썸네일에 등급을 확인하시고 나름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등급이 낮으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고 등급이 높으면 조금 비중을 늘려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수익금을 높이는 데 좋은 전략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급과 S++급 높은 등급을 받은 섹터들이니까요. 계속 집중해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6G 관련주를 올려드렸는데 아직 매수 가능 범위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의미 있는 주제가 이 풍력에너지 관련주 설명드릴 때 나오는데요. 매매를 하다 보면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동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실제 국가에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주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좀 더 많은 자금이 쏠릴 겁니다. 그래서 실적주와 테마주를 엄연히 구분을 해서 매매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풍력 관련주 4종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돈이 되는 정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6G 관련주에서 KMW, 솔리드, RFHIC 세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KMW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의 움직임들 잘 주목을 해봤어야 됐는데요. 이 종목은 넥스트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시가가 갭 상승 시작해서 위로 한번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차트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공포스러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매매하기가 정말 싫어지죠. 누가 봐도 이런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떨어졌던 그러한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인데요. 넥스트 거래소가 생기면서 이러한 착시 흐름이 나오게 돼서 차트를 분석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이 종목의 차트를 통합 차트가 아닌 KRX 시세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반드시 매매를 해봐야 되는 차트로 변화가 되었죠. 전일 강하게 상한가를 뻗어놓고 그 다음날 거래 없는 단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면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베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참 다르죠. 자, 이 종목의 분봉을 살펴보면 강한 상한가를 만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간을 좀 더 횡보한 다음에 바로 이 상승 구간으로 이 상한가 종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하락을 해서 이러한 장대봉의 중심 부분까지 내려온 이후에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상한가를 만 주체가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으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요. 현재 좋은 눌림 구간이 나왔으니까 내일 1등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타점을 잡아드리는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쉽고 편하게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점방은 영상 댓글창에 이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설문 응답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 RFHIC는 제가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돌파에 매매를 해보던지 아니면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던지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밑꼬리를 주고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갈 수 있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그 시점, 그 타점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가장 큰 핵심은 명확한 기준 자리를 만들고 나서 그 기준 자리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청산을 하고 하락을 하면 짧게 손절을 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일명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만 들어가는 거죠. 현재 자리는 이러한 기준점이 되는 정고점 부분보다 이미 약 몇 프로입니까? 8% 정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하락 시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8%의 손실을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가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하는 게임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단발성 게임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할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 수천 번의 게임을 했을 경우에 올라가서 먹는 것보다 하락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점에서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가격은 다시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러한 장대봉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눌림 자리들입니다. 자, 이 종목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횡보 이후에 하락을 했고 하락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 조정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되고요. 현재 이런 추세 저점을 계속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눌림 조정이 나와서 이런 저점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 좀 더 가더라도 그냥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은 이러한 저점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리드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고 조정 파동이 나왔는데 그런 조정 파동이 과거에 이런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런 전저점 부근은 이런 장대봉의 중심부보다 살짝 밑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심부 부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경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선인 5일선을 하락에서 횡보로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5일선 안착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스윙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렇게 60분봉의 120선을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그 구간이 지지가 되니까 슈팅이 나왔듯이 지금도 정배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지지가 되면은 동일하게 슈팅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빠지자마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이런 저점 공략이 계속 유효한 종목이니까요. 내일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만약 이 종목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진짜 풍력주 4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집중을 하시고요. 그 집중한 5분이 앞으로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지실 겁니다. 자, 트럼프 당선으로 조금 주춤하긴 해졌지만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시장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100조 원 규모였는데
자, 2030년까지 2배 이상 성장을 해서 약 2,500조 원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 비중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해안에 해상풍력 20기가와트의 발전소 건설 추진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총 사업비 약 120조 원 규모로 해서 서해안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올해 착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 완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력 터빈 구조 및 부품별 비중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렇게 선풍기처럼 생겼고 기둥에 해당되는 타워가 있고 날개에 해당되는 블레이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허브 및 나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 구조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기초 공사가 있는데요. 비중이 타워가 25%, 블레이드가 약 20%, 허브 및 나셀이 약 30%, 하부 구조물이 약 15%, 기초가 약 10% 정도 부품별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관련 부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돈을 벌게 될 건데요. 각 부품별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앞으로의 이 풍력 산업의 실질적 수혜주가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이 관련 부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들인데요. 자, 타워는 동국 SNC와 CS 윈드라는 회사가 국내의 최고의 기업이고요. 자, 블레이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허브 및 나셀은 CS 베어링이고요. 하부 구조물은 SK 오션 플랜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풍력에 관련된 실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매매를 한다면 여기 있는 종목들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있고 메인 산업이 풍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와 CS 베어링 그리고 동국 SNC 그 다음에 CS 윈드인데요. 이 네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풍력 관련주들은 전부 그냥 단순 테마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관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이 풍력 섹터로 포함돼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단순 테마주로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한번 붙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무섭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재생에너지 테마는 실제 국가의 돈이 투입이 돼서 산업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사람들이 매수를 할 건데요. 지금은 소수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되는 정보가 될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정말 잘 돼 있고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선점을 해서 빨리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직 이 기업들 주가의 위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기 아주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든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게 되신 거고요. 이제는 안전한 자리에서 분할로만 잘 매수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분명하게 나오실 겁니다. 각 종목별 차트 베이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과 기초공사의 넘버원인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강조를 해드린 이유 이제는 좀 아시겠죠? 자, 이 종목의 주봉을 보면은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았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고점은 개인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악성 매물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차트를 볼 때 이런 변칙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생략을 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이 생략이 된 거라면 이 종목은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고요. 현재는 잠깐 이 박스권의 하단부를 깼다가 다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상승하려고 올라오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계속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구간도 살짝 생략을 하고 본다면 이제 다시 이런 구간 올라와서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종목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이 종목은 연봉으로 보면 좀 더 심플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오랜 행보 끝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러한 기준봉이 세워지고 나서 현재는 조정 구간에 접어든 거고요. 이러한 장대봉의 중심값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은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일봉으로 보면 현재는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상승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매물대 저항을 맞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횡보를 하고 상승하든지 아니면 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올라갈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스윙으로 현재 자리부터 천천히 사 모으시면 매우 좋은 자리가 되겠는데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구간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부터 이 종목 집중해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점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쉽고 편하게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시장 브리핑도 매일 해드리고 좋은 종목들도 계속 알려드리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점방은 댓글창 하단에 이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CS 윈드인데요. 자, 이 종목도 과거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현재 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지 중에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연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강한 기준 양봉이 하나 발생이 된 거고 이 종목은 이러한 봉의 중심을 현재 깨고 내려온 건데요. 깨고 내렸다 하더라도 다시 복귀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의미 있는 맥점 자리는 바로 이러한 가격대입니다. 과거에 상승했을 때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자리고 그 이후에 내려왔을 때도 3번이나 지지를 해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지를 해줬죠. 최근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갔다가 이번에 그 구간을 다시 올라온 건데요. 앞으로 이 구간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간이 대략적으로 45,000원 부근인데요. 자, 45,000원 구간을 일봉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이 45,000원이라는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 구간을 깨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때는 그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었고요. 그 구간을 뚫으니까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 구간을 깨니까 다시 급락 흐름이 나왔다가 그 구간을 다시 복귀하니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 종목은 눌림 조정 구간에서 이런 4,500원 부근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구간이 좋은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4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45,000원 구간이 지지가 되면은 바로 매수세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니까요. 45,000원 구간 집중해서 내려오는지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CS 베어링은 거시적으로 이렇게 이 바닥을 만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는 이 바닥을 지지를 받고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종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한번 돌파를 살짝 했다가 밀렸는데요. 다시 재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구간에서 현재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구간이 지지가 되고 나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 종목은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밀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61선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강력한 상한가 흐름으로 위로 올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내일부터 이 구간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떨어지면 더 밑에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동구 SNC입니다. 자, 이 종목이 앞선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약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2020년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과거에 이렇게 상승했던 그런 밑에 자리까지 다 내려와서 다시 추세를 전환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단 이 종목은 이렇게 역배열에서 바닥을 잡고 한번 수급이 붙었을 때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 종목 이렇게 역배열로 내려와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풍력주가 올라갈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단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급이 약하게 들어오고 있고 약간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접근을 하실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는 과거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이번에 돌파를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음 고점인 이러한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구간의 물량을 마저 소화한 뒤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이러한 고점 자리까지 한번 올라온 뒤에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이 바닥권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해상풍력의 실질적 수혜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종목입니다. 단 나머지 세 종목들보다 수급이 약간 약하게 들어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중만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확률 높은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렸으니 공략을 잘 해보셔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